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월요일장 출발했고요. 오늘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 같은 경우 유가 증권 시장에서 오늘 3조 5천억 원대 엄청난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반전 소식이 있죠.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익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매출 파이가 더 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이렇게 넘어선 것은 조금 수급에 대한 변화 때문이다.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자리를 되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제 하이닉스와 스퀘어가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7% 넘게 급등하면서 300만 원 선 직전에서 거래 마쳤고, SK 스퀘어가 애프터장에서 정말 많이 급등했습니다. 19.4%대 시세로 마치면서 오늘 같이 하이닉스와 같이 지금 200만 원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그 미국의 증권거래소 있죠, SEC에서 이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검토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세론 물량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동안 좀 쉬어가고 있는 삼성전기, 현대차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만 올랐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만 급등했고, 시장 정보를 쭉 보다 보니까 시장은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반도체 섹터에 있었고, 원익 IPS만 코스닥에서 나홀로 상승 마감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보장 종목 중에 시총이 큰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다 두 자릿대 급등 마감을 했다라는 점. 하지만 소보장 지난주에 정말 강한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급등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는 저희가 이번 주 계속 좀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삼성 시리즈가 많죠. 삼성전자에 삼성전기, 물산, 뒷장에 화재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에 더 잘 나가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이 시세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큰 비중과 함께 제 포트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8만 원대에 샀는데 현재 30만 원 넘어선 모습이었죠. 제주 반도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주 반도체부터 오늘 한번 보자면요. 반도체 소보장이 오늘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3만 8천 원대의 고점을 경신해냈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 열려있는지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볼게요. 하나 마이크론 후공정 장비 관련주죠. 오늘 역시나 강한 거래량과 함께 그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했습니다. 5만 7천 원대 고점 터치했고요. 아직까지는 신고가 경신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업사이드 열어두고 봐야 되는지 반도체 소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주 내내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삼성화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신규 매수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샀어야 됐는데 제가 삼성화재 조금 변동성이 강해서 지난주에 좀 지켜보다가 오늘 좀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2%대 하락 마감이긴 한데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한다면 반드시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오늘 신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전략 세워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빈이아님의 대한전선, 제가 대원전선과 함께 같이 담았었는데 두 종목의 흐름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대원전선 너무 낙폭이 깊게 빠져서 제가 오늘 일단 탈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선절을 했고요. 대한전선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시선은요. 보겠습니다. 단기 과열 이대로 괜찮을까? 하이닉스와 스퀘어라든지 오늘 좀 급등한 종목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 저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랠리를 즐겨도 괜찮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빠르게 출발한 월요일장 이번 주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서재훈,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1세기 정말 든든하게 시총 1위를 지켜주던 삼성전자의 야성이 좀 무너졌습니다. 삼전 측에서는 우선주 시총을 왜 포함 안 하냐라고 좀 반박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아직까지는 삼성그룹이 1등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변화됐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걸까? 자, 서재용 의원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갖고 와 주셨는데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정말 강하게 올랐어요. 일단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았고 태성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 깊게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 오늘 다행히 반등 성공했고 이외에도 제주반도체 상한 신고가죠. 기가비스도 신고가 같습니다. 예스티도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한 이슈 좀 벗겨내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세 보였고 이대로 반도체 소부장은 좀 하반기에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를 봐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뭐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제 삼전 닉스 위주로 이제 집중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25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익성이나 아니면 매출 규모, 영업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1위가 시총 1위가 맞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그런 어떻게 보면 포모에 의한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더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랠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코스닥 종목들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만 계속 랠리를 펼치고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코스닥은 계속 저평가 상태가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는 이런 시장이 오래 이어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소부장 종목들에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삼전 닉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시총의 58%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갖고 있는 삼전 닉스에 대한 수익률은 가져가시되 일단은 지금 다음 바라봐야 될 곳은 그동안 좀 저평가돼서 낙폭이 심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진 이런 반도체 소부장에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전 닉스가 랠리를 멈추고 이제 눕게 된다거나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 온기가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이제 승강제를 도입하면서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의 비중이 50% 정도 이상 그 정도로 증가가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지금은 가져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시선을 가져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변동성을 좀 이제는 그만하고 좀 반도체 소부장도 그러니까 코스닥도 같이 좀 랠리를 펼쳤으면 좋겠고 이제 하반기에 나올 코스닥 신강제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상부 리그를 차지할 섹터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로봇 섹터를 골라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빼고 진짜 거의 다 전멸이었던 시장이었거든요. 로봇주도 정말 일부 종목만 극히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LG전자 그리고 로보스타 정도 그동안 좀 낙폭에 비해서 반등을 가볍게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쪽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은 시장 자체는 반도체 시장이 맞습니다. 서재용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소멸할 시간이 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SEC에서 나오는 삼하이닉스의 ADR 거기에다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더해서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사실 불발될 가능성이 70% 이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단기적인 이제 호재성 이슈가 소멸될 재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의 이동 차원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이닉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100% 지분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상장을 조금 빨리 하려는 절차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ARM 홀딩스가 갖고 있었던 지분 콜옵션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조금 낮은 가격에 옵션을 인수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하이닉스 ADR 관련된 이슈들도 올해 총부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보선 다이나믹스 상장 또한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로봇주들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분 확보 상장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맞춰서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중소형 로봇주들이까지 같이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로봇 밸류체인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서종님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승강제 내에서 의외로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고 SPG나 고영 같은 로봇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 수급 차원에서 로봇주들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고점에서 30% 이상 밀린 종목들이 다소 포착이 되고 힘없이 밀리는 종목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눈에 보이는 종목군들 내에서는 로봇주들은 관심의 끈에 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 로봇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플레이라는 거네요. 네, 코스닥 승강제에서 지금 상부 리그에 들어갈 종목들이 반도체 소보장 그리고 로봇 정도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빅 이슈가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25일에 공개가 되고 하이닉스의 그 나스닥 상장 여부도 그쯤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때 한번 새로운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싹 빠지면 그때 이제 빛을 보지 못했던 섹터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로봇 섹터를 골라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오늘 제가 좀 손절을 했습니다. 대원전선을 손절했고 대한전선은 그냥 들고 있는데 요거 전선주 쪽에서 그래도 좀 시세가 나올 거라고 서정 의원님도 긍정적으로 보신 편이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대한전선은 지금 들고 가도 괜찮아요? 네, 우선 뭐 지금 전선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가 움직이면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좋은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도 했고, 그다음에 뭐 수주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계속 가장 좋은 전선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대원전선이랑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좀 그런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차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근본 있는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고요.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솔직히 세 그런 전선주 중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가장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시총이 크고 좀 영업이익도 좀 많이 찍히는 그런 종목들로 그런 큰 종목 위주로 일단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좀 유리한지 언급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김진만 위원님께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근데 제 포트에 지금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화재 이렇게 완전 삼성 쪽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살 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이닉스 없으시다면 야 이거 진짜 사야 되나라는 생각 드실 텐데 지금 올라타는 것보단 좀 그 ADR 상장 이슈 소멸되고 나면 올라타는 거 괜찮아요? 일단 저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자면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올라갈 겁니다. 저는 ADR 발표 이후에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하듯이 그다음에 ETF 물량도 수급 플레이의 관점에서 이제 선물 옵션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해외 상장되어 있는 뭐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를 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ADR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세론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힘이 붙으면서 올렸다가 그 다음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다운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그냥 고인 수급에 더 많은 수급들이 동반이 되고 있고 여러 ETF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올라갈 때 그 ETF의 파워가 훨씬 더 탄력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론이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리하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위에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구글의 터보 퀀텀 관련된 이슈와 함께 단기적으로 2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마이크론의 어닝 비트는 예상이 되어 있고 여기서 LTA라든지 혹은 가이던스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제시가 없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세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SEC에서 발표가 안 나오면 내일 트레이딩 영역을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종가에 저는 약간 단기적인 세론을 조금 걱정을 하면서 인버스로 해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다시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이 또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나올 수 있고 다시 마이크론도 가이던스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또 V자 흐름의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단기적인 세론이 나오게 되면은 한 250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맨날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회, 매달 한두 번씩 오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세론 물량이 출회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250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는데 그때가 되면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으니까요. 하이닉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웅 의원님 포트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반가운 반등에 성공한 LG전자부터 현대오토에버 저희 140%대 상승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시선강탈 포트에서 모의 매매했던 대덕전자도 140%까지 최고점 기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LIG DNA를 볼 건데요. 진짜 말씀 주시자마자 바로 올랐어요. 이제 말씀 주시자마자 바로 그 독일의 라인메탈과 협업 소식, 그 JV 설립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98,000원까지 110만 원 목표가인데 정말 거의 정확했어요. 2,000원 차이면 호가가 뭐 2호가 정도 차이인데요. 이거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 근처까지 터치하고 좀 지금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데도 못 가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못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전 닉스 쪽으로 쏠림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적 수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한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수급도 여전히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높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방산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찍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종전에 대한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대장주, 방산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홀딩 관점, 그다음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수급 쏠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거나 실적이 좋아도 정말 빛을 못 발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분산되면 그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심어주셨고요. 두산 밥캣도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 종목 갖고 와 두셨고 그 이제 종전 이슈가 한창 좀 진행이 되면서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15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3% 정도 약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지금 삼성물산이나 다른 좀 DLENC인가? 네, 그 종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우선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뭐 종전에 대한 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하루 다시 또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일단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하면서 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원래 자리를 좀 찾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거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붙어 있는 이런 건설기계 대장주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사실상 매수가 아주 유용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좀 삐걱삐걱 거리고 그 안에서 또 작은 국가들의 분쟁들이 또 계속 파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해결될 때 두산 밥캐 좀 많이 급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포트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종목들로 저희가 상반기 정말 상승률을 가득가득 기록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K시텍이 세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세 자릿대 수익 가능할까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와,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일단 소부장이 쉬어가고 반등한 종목은 많아도 오늘 신고가 간 종목은 조금 드물거든요. 근데 제주 반도체가 힘이 너무 세고 진짜 귤비디아라는 되게 귀여운 별명을 이 종목에 붙여주셨습니다. 오늘의 급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와 에너지 종목만 사실 근 1년 정도 프로그램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수출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적어도 괜찮은 종목을 매수를 했었을 때 이것을 수출 데이터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즉 이거 보고서 꺾였을 때 도망을 가도 될 만한 그런 수치와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주 반도체 수출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이제 6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린 그림 그대로 가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전력 반도체 수요도 못 참아서 지금 DDR4에서 DDR3까지 안 쓰는 램들까지 땡겨서 쓸 정도로 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빅테크들의 유상증자 혹은 채권 발행은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반도체가 갖고 있는 매력도 조금 더 상방을 높게 잡아서 17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상방을 높게 지켜보는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봐요, 그러면? 어제 17만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한번 탄력부터 요즘 사실 이게 제주 반도체가 민주식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갑자기 급등하거나 상한가 가는 그런 분위기도 그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목요일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제주 반도체 신규 진입도 말씀 주셨고 일단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HBM 장비 관련 종목이죠. 오늘 13% 급등 마무리 지었고요. 뭐 윗골이 다는 거 없이 꽉 채운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고점이 곧 종가라는 건데요. 이 종목도 지금 전고점이 15만 4,900원입니다. 위원님, 다시 도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고 사실 요즘 코스닥 종목들 소부장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올랐다고 경고딱지 붙어서 못 오르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고딱지 붙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ETF 수급이라든지 뭐 신용 물량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끌어내릴 때 그냥 확 끌어내리는 그런 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고딱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훈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고 해제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PSK 홀딩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코스닥 수급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이제 너무나 바닥권에서 계속 고립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제주반도체 설명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가 너무나 깔끔하고 명확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박스권을 그려나면서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다. 반대로 상단에서 하단까지 밀리는데도 얼마 안 걸리지만 그래도 반등할 때 확실히 해주는 이런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바스켓 안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세론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조금 더 상방을 높게 잡아서 20만 원까지는 봐도 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코멘트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반도체 소보장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들어가는 시기를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과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여부 결정되고 나서 다음 주에 천천히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점검했고요. 시선 강탈 관심주 공개해야겠네요. 아우,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서재용 의원님부터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파도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진 종목이긴 한데 일단 기업용 ESSD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펜리스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샌디스과 협업을 통해서 메타 그리고 구글 등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AI 추론에 대한 부분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데이터 센터용 이런 ESSD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일단 경쟁사보다 앞선 젠6 제품 출시로 인해서 전체적인 제품의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매년 적자였던 상황에서 이번에 1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적자인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때, 이제 분기 기준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때 그때가 주가가 가장 폭발적으로 오르는 부분인데 1분기 일단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2분기도 아무래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두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수급 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시장이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고는 하지만 파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그런 순매수로 인해서 주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오늘도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한 14% 정도 오는 상황인데 내일 같은 경우도 아직 전고점까지는 1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고점 위에서 일단은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만 8,800원인데 그 아래에서는 내일 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경쟁사 대비하면 한 13만 원 정도가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돌파하게 되면 15만 원까지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도 말씀 주셨고요. 오늘 강한 급등에 성공했는데요. 신고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대 목표가 말씀 주셨고요. 김진만 위원님은 로봇주인데 이게 또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수의 모멘텀을 가지고서 현대차 밸류체인 중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 H1 만도를 필두로 해서 이제 1티어급 벤더사들이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탄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 이제 아틀라스 양산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 한국 쪽보다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맞춰서 이제 미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화신이나 뭐 SL, HL 만도 같은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SL이 관련돼서 이제 사족보행 로봇스파 핵심 부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본업과 추가적으로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확장성을 높여줄 만한 로봇 부품이라는 모멘텀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로는 5만 원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요일 오후 정도 해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요일 오후, 그러니까 이 반도체 투톱에서 수급이 조금 빠지면 이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 주신 종목입니다. SL 알아봤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저도 약간 진만쌤이랑 결이 비슷한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시총 1등 자리를 탈환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삼성전자가 1등 자리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키 맞추기로 삼성전자도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 좀 소소하게 상승도 해줬네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진만쌤한테 여쭤볼게요. 네, 좀 이제 오늘 이제 뭐 일부 이제 뭐 돌았던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삼성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이제 네, 맞아요. 나왔던 봤어요. 네. 내용이 있어서 되게 약간 감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한 이제 뭐 호재성 이슈는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앞으로 이어질 만한 이슈들이 좀 있죠. 뭐 파운드리 쪽 흑자 관련된 이슈 더해서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증설과 양산의 사이클에서는 삼성전자가 매번 하이닉스에 비해서 압도적인 체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적인 ADR 이슈가 끝났을 때쯤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같이 좀 보고 계시고요. 서재원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희가 가장 궁금한 이 이야기를 말씀 주시네요.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 어디가 갈까? 그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라는 것도 영원히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지금 쏠림 현상이 있는 곳, 물론 갖고 계시다면 홀딩 관점은 나쁘지 않지만 어차피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돌 건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어느 쪽인지 그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임광빈 위원님의 중요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김진만 서재호 위원님과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시선 강탈의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시장을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안도에 참 다행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신 투자자님들께서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정 대형주 몇 개의 주식의 자금이 쏠렸던 장세가 또 있었는데요. 2023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2023년 7월 달, 그때 뜨거웠던 여름에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라는 주식,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 이 두 가지의 코스닥의 대형 주식과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주식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이 당시에는 코스닥에 속해 있던 주식이었죠. 거의 한 5개, 그리고 이 기업들 이후에 LS와 LS 일렉트릭까지 해서 한 5개 주식의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집중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도 이 주식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코스닥이 2%, 3%씩 상승하는데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2,30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런 포모가 23년도 7월 달 시장에서도 있었죠. 그 시장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종목들에 대한 이 거래 패턴이 왜 지금 주시장에서 또 다시 재현이 됐냐? 오늘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50조 원 정도 돼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총 매수와 매도를 했었을 때의 거래 대금이 50조 원입니다. 근데 이 50조 원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20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15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거래 대금이 또 13조 원 정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거래 대금 중에 23조 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의 9조 원, 삼성전자가 15조 원,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의 4조 원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증시의 총 거래 대금을 넘기게 되죠. 이래서 다른 주식들이 못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7월 1일 날, 7월 달에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삭 30주년 행사가 열리게 됐었을 때 코삭을 3개의 세그먼트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프리미어리그와 스탠다드와 관리, 부실군으로 이제 3개 세그먼트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개 세그먼트 중에 프리미엄의 구성에 어디가 종목이 들어갈지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삭 지수가 오늘도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코스피는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하는 P이열이 9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현재 코삭은 P이열이 100배입니다. 왜 100배냐? 바이오 기업들과 일부 적자를 크게 내는 기업들이 지수 구성 요소의 상위단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그 속에서 오늘 올라간 게 바로 기가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기가비스라고 하는 주식이 왜 주가가 올라갔냐면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를 테스트를 하고 나서 불량의 파트가 발생이 되면 검사와 동시에 불량 여부를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근데 이 기가비스가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20%대, 내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40%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코스닥 프리미엄의 프리미엄 1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주식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이 방송국 앞에 서울의 콜레드 호텔이 있습니다. 이 콜레드 호텔에서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30주년 행사할 때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코스닥의 개편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개편이 됐었을 때 1군에 어떤 종목이 속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1군에 기가비스 같은 주식이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출과 이익이 계속 흑자를 내면서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이 주식이 잘 갔던 것이고 그 안에 기가비스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주식은 목표가 20만 원까지 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포모 현상을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 포모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게 가진 않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일렉트릭 같은 주식이 올라갈 때도 딱 한 달이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주식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3월, 4월, 5월부터 해서 주식이 올라왔었고 7월 달에 정점을 찍게 됐었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끝장에 가서 더 시장에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죠. 꼭 이 지점이 주가의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내년도 확실한 영업이익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쳤었을 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수준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했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SK 하이닉스도 400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서 지금 평가를 받기 때문에 목표가가 400만 원 가까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주식 290만 원을 넘어가게 됐고요. 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올라가면서 SK 스퀘어라고 하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도 주식이 덩달아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6월 달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주식들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 주식들이 꺾였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수가 동반하락해서 주식이 꺾일지 또는 그 하락한 자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는 그때 시장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졌었을 때 주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식은 대응이니까요. 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350만 원 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LNC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기업 안에서 바이오 주식이
주식이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주식인데 코스닥 지수가 약해서 매출과 이익을 잘 내매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NC 바이오라고 하는 주식과 또 클래시스라고 하는 피부 미용 관련해서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보톡스의 휴젤이라고 하는 주식 그리고 또 최근에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점령한 파마리서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죠. 파마리서치까지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속했다는 이유로 주식이 안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식들이 어지간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2차 전지들보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보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에요. 지수가 만약에 세그먼트가 개편이 됐었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영업이익도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지수 때문에 떨어진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기업이 되겠고요.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LNC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LNC 바이오는 스킨부스터 리투오를 통해서 외형이 지금 확장되고 있죠.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가을 그리고 겨울에 시청자님들께 이 주식을 5만 원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주식은 12만 원까지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코스닥이 우상향을 할 때였고요. 그 이후에는 코스피 쪽으로 거의 포모 현상처럼 코스피 시장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르지 못했던 것이죠. 자, 따라서 LNC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님들께서는 7월 1일에 있을 코스닥 30주년 행사까지는 좀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명확한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주식을 사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내가 저 주식을 사지 못했을 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사실 더 큰 자극을 주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시장의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포모 현상은 있었고 특히 23년 7월 달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너도 나도 다 에코프로 산다고 난리였고요. 에코프로 BM 산다고 난리였고 그때는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관련된 ETF 상품들을 엄청 출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한 이후 2차 전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런 이제 경제 상황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때는 2차 전지 안 사면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이후에 2차 전지 주식들은 그 지점부터 주가가 70%씩 떨어지고 나서 2025년도에 와서야 반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코스피가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그렇게 3년간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명확한 포모의 시장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뒤를 지나고 보면 오늘 하루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할 거예요. 근데 투자하시면서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십니다. 괴롭게 투자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근데 이제 주식 조금 오랫동안 해보신 투자자님들께서는 그동안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제 잡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눈앞의 상황에 연연하면서 일일비했던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전 심리를 자꾸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본전 심리 자극하게 되면 실제 주가 올랐었을 때 본전에 매도하고 그때부터 주식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신 투자자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는 절대 본전 찾기가 목표가 아니죠. 네, 이런 시장은 어떤 투자자님이시든 힘들어요. 내가 저 주식을 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치면 한 달 뒤, 6달 뒤, 1년 뒤 그렇게 올라갈 주식을 내일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고민하는 게 발전적인 투자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의 주식시장, 6월달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 주식들이 오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거래대금, 양시장의 거래대금은 5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로 자금이 집중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 거래대금의 포모 현상을 자극하는 건 단일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15조 원, SK 하이닉스가 23조 원이었고요. 하이닉스 관련된 레버리지 ETF가 9조 원이었고요. 삼성전자가 15조 원이었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4조 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버스까지 합치게 되면 1조 원 정도 여기서 더 얹히게 됩니다. 증시 거래대금이 50조인데 50조 원 넘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이 조금 이제 애매하거나 어떤 방향이 잡히게 되면 신규 상장 주식 하나에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신규 상장 주식 하나에 자금이 집중되는 그 모습 중에 한 종목, 오늘 공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넘어갔죠. 이 가운데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원래 실적이 좋기 때문에 2027년도에도 주식은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급등하고 나서 끝부분에서 끝 지점에서 마지막 불꽃이 더 센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2021년도 장세였는데요. 예시 주식입니다. 예시 주식을 말씀드릴게요. 예시 주식. 박셀바이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셀바이오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2021년도에 이 주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이 계속 주가가 오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끝에 지점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 끝 지점에서 주가가 2배가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식이 7,000원대부터 10만 원까지 거의 10배가 올랐는데 10배 오르고 나서 2배가 더 오르게 돼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6월 달까지는 더 거래대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가운데 오늘의 공약주는 바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로는 0193T0입니다. 0193T0입니다. 오늘의 공약주가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포모 현상이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임광빈의 컨빅션 시간을 하면서도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님들 계실 텐데요. 하이닉스를 사거나 삼성전자를 사거나 결국엔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나서 잠시 주춤할 때 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 가운데 해당되는 종목들 공략할 때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일 레버리지 주식을 공략하기 위해선 금융투자교육원에 가셔서 수강을 심화 과정을 결제를 하셔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결제 금액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증권계좌에 해당되는 이제 종목을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셔야 되고 증권사에서 이제 등록하게 되면 승인까지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35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리고 또 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타이거 삼성전자 레버리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둘 다 공략이 가능합니다. 타이거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공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삼성전자의 40만 원을 바라보면서 3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돼요? 저녁 10시 공개 방송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포모를 느끼고 계시다면 우리 시청자님들 T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검색창에 시선강탈 임광빈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할 관심주는 없습니다. 일단 좀 변동성 지켜보다가 다음 주쯤 진입하도록 할게요. 시선강탈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